디스크가 안 생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척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척추, 척추 MRI, 디스크 협착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만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질문하는 게 디스크랑 협착증이 도대체 뭐냐? 사실 이 질문이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디스크랑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쪽에는 모형, 한쪽에는 MRI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볼게요. 우리가 척추에는 세 가지, 크게 뼈, 그 다음에 디스크, 신경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들이 척추 뼈가 되겠고, 이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고 이 뒤에 있는 노란색,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MRI 사진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네모난 것들이 척추 뼈고, 요 사이가 디스크, 이 뒤에 검정색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게 이제 신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디스크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디스크는 뭐냐면 이 모형에서 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 빨갛게 튀어나와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모든 것들을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스크 자체는 이 플라스틱인 거고, 디스크가 생긴 게 빨갛게 튀어나오는 걸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이 뭐냐면 척추할 때의 추고, 사이, 간 사이에 있는 판때기, 그러니까 척추 사이에 있는 판때기가 탈출을 한 증상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판때기가 탈출만 하면 디스크가 생긴 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협착증이란 뭐냐? 이게 디스크랑 협착증은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지만 사실 정의 자체는 좀 다르거든요. 백과사전에 있는,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의를. 척추간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원인이든지 상관없이 척추관, 신경관, 추간공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원인은 중요치 않대요. 하지만 뭔가 좁아지는 거. 어디가 좁아지는 거냐면 요 공간, 지금 말한 아까 제가 말한 이 백과사전의 척추관이라는 게 요 공간, 여기서 보시면 이 노란색 신경이 지나가는 이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신경근관, 신경공은 요 옆에 이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뭐가 됐는지 상관없어. 다만 요 자리가 좁아지거나 요 자리가 좁아졌으면 다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랑 협착증은 비슷한 위치, 즉 척추에 생기는 거지만 사실 정의 자체는 달라요. 디스크는 이 판때기가 튀어나오는 거, 협착증은 어떠한 공간이 좁아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디스크랑 협착증이 항상 흔히 디스크 협착증 이렇게 불리냐면은 이 협착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디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아까 빨간 판때기가 튀어나와서 디스크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튀어나온 게 이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공이라든지 척추관 쪽으로 튀어나오면 무조건 그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협착증이 생긴 거죠. 하지만 디스크가 없이도 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는 있지만 협착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MRI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상사진 MRI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옆에 두고 첫 번째 아주 쉬운 사진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정상에서는 이 뒷 라인을 쭉 그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뒷 라인이 뼈랑 디스크 판은 항상 일자로 쭉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디스크가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 내려오다 보면은 검정색이 볼록, 검정색이 또 내려오다 보면 볼록, 내려오다 보면 볼록, 내려오다 보면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죠. 즉 아까 디스크의 정의는 정상 판때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즉 이 볼록이 튀어나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이 다 튀어나오게 되면 MRI상에서 디스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아주 쉽습니다. 사실 디스크가 있냐 없냐는 한 30분만 교육하면은 얼추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디스크가 약한 사진을 제가 아까는 너무 저명하니까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지 먼저 한 5초 정도 어디에 디스크가 있을까 보시고, 이제 어려우면 뒤에 선을 그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쭉 뒤에 선을 그으면 이 자리에 선 뒤쪽으로 검정색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이 판때기가 또 튀어나왔네? 이게 뭐라고?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이 척추에 있는 판때기가 튀어나온 거면 전부 다 디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질문을 디스크가 있으면 다 아프냐? 사실 디스크가 생겼다고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요 모양을 다시 보면 디스크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같은 판때기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부의 탄력이 없어지면 처지고 늘어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 디스크도 탄력을 잃으면서 뭔가 이게 탱탱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탱탱함이 줄어들게 되면서 찐빵처럼 눌리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디스크가 탄력을 잃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인간으로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안 생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환자분 디스크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디스크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디스크는 절대 질병이 아니에요. 디스크는 모든 인간이라면 다 생깁니다. 간혹 가다가 70대 어르신도 내가 왜 디스크가 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 내가 70대지만 얼굴에 주름살이 단 한 개도 없고 싶은 욕심이랑 똑같다 라는 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다 이꼴 질병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디스크가 생겼다는 1번은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생긴 사람들의 대부분 7, 80%는 증상이 잘 없고요. 보통 20, 30%,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더 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아픈 원리는 두 가지. 하나는 튀어나오면서 이 튀어나온 게 신경을 누르는 물리적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고, 이게 튀어나오면서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서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디스크가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에 한해서 디스크 환자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여서, 디스크가 있다 이꼴 디스크 환자다 이거는 틀린 얘기고, 디스크가 있으면서 증상이 있다 이게 디스크 환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착증은 그럼 어떻게 MRI에서 보이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척추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즉 제가 이 모형으로 볼게요.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위에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판, 우리가 복숭아처럼 사과를 거꾸로 엎어놓은 이 판을 디스크, 정상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 요 뒤에 동그라미, 얘를 신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동그라미 안에 보면 점점점점점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요 점점점점들이 신경이 하나하나 신경 가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즉, 이 신경관이 어떤 원인이든지 좁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이번엔 2장 띄워볼게요. 이 사진에서는 신경관이 이만큼이고, 정상이란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이 부분이 확실히 좁죠. 한 50% 가까이 지금 전체 면적으로 50% 이상 작은 것 같은데, 여기가 신경관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협착증이 있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랑 협착증은 앞서 말했지만 다르지만 비슷한 부위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체를 이해를 하면, 그러면 협착증 때는 증상이 왜 생기냐? 아까 뭐였어? 신경관이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경관 안에는 점점점 신경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멀쩡하게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쪼였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신경들이 압박을 받을 테니까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물론 신경 이 협착증도 약하게 있는 경우엔 증상이 없겠죠. 왜냐면 살짝 누른다고 뭐 신경이 자극받지 않겠지만, 근데 얘가 점점 심해질수록 확실하게 협착증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협착증의 증상, 디스크의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협착증의 증상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벌떡 일어나죠.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님 분들을 보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짚고 일어나시는 경우 있죠. 그게 대표적인 협착증의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착증도 앞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이 신경관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줄어드는 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아이고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랑 협착증은 1차적으로 무조건 질병이라기보다는 퇴행성 과정의 일부이다 라는 거지만, 퇴행성 과정을 겪다 보니 아프고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디스크랑 협착증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스크랑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실 MRI에서도 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단순한 논리로만 보면은 디스크랑 협착증은 아주 쉽게 MRI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차이를 앞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